예, 질의에 앞서서 좀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두로 요청을 했는데 구두로만 일부 답이 왔다 그래서요. 작년에 주요 전현직, 지금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권익위 업무 보고에도 주요 전현직 공직자단체의 부당한 영리 행위와 특혜 제공에 대해서 실태 조사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작년에도 보고하셨고, 올해 사업계획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세우에 대해서 조사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에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아니 그거는 공직자 윤리 문제에서 권익위에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는 네. 일단 드리고요. 세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양우의, 가무의, 조우의, 경우의, 전우의, 철우의, 수우의 웬 이렇게 공무원들이 친구 모임을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양우의, 가무의, 조우의, 경우의, 전우의, 철우의, 수우의, 도성회 등 국감과 예결위 과정에서 지적됐던 소위 전형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 단체들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 관련돼서 지금 조사하고 조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후까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사위의 위원장님 입장을 분명히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사위에서 지금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품 등의 수술 등을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우려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사립학교나 언론인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적용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김영란법 제정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이라는 게 스폰서 검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할 경우에 처벌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제정 취지인데 이 논리라면 김영란법 제정이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도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 법의 취지를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아니,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요.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의 종사자로 확대됨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다. 이거 위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권익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지난번 공청회 때 변협이나 법무부 등등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판단인지 위헌 아니다. 분명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법사위에서 얘기한 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 원래 원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규정했죠. 네, 아마 종전 규정을 두고 하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정하는 기존 법률에 비해서 진일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김영란법에 나와 있는 소위 부정청탁 금지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거든요. 이게 위헌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민의 정당한 청원 및 민원을 위축할 우려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가 이번에 법안을 통과하면서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전면 배제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는 도대체 이 법사위의 사무처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이해관계로 이런 법률 검토 의견서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헌법적으로 다 검토했고, 한 내용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게 단순히 지금 언론기관이나 사립학교로 확대된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아예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라고 하는 법률 자체를 위헌으로 몰아가서 이 법은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낸 거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 가지 거의 전 이 법률의 범주에서 헌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조목조목 제가 볼 때는 헌법상의 문제를 그렇게 논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토 보고서는 일부 적용 대상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김영란법 전체를 지금 위헌이라고 한 거지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과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위헌 법률을 제출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위헌 법률을 제정하라고 대국민 담화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논리 그대로라면. 뭐 논리 그대로라면 뭐 그런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김영란법 제정을 둘러싸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어떻게 황당한 위헌 논란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무위 차원에서는 저는 책임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정무위로서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권익위에 있어도 이게 의원 입법이 아니라 김영란 전 대법관이 책임지고 낸 법안이고 권익위가 책임진 법안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정부안을 이 제출했습니다.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국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 말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만약 올 2월에 국회에서 법 통과된다면 1년 뒤에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저는 우리 사회의 이 오래된 소위 접대 로비 문화, 고질적인 이 문화로 보면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서 일체의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금지한 것이 60년 선거 문화에는 엄청난 변화였지만 우리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것처럼 이 법이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권익위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행령에서 명확한 기준과 시행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만들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직자 윤리 강령의 수준이 아니고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인지 가능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명확한 기준을 본회의가 통과되는 즉시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화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걸 모르는 공직자들, 특히 원안에서 있었던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직자라는 범주 안에서 이 법 적용이 되는 원안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던 분들은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이 되는지 모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내부적으로 법 시행과 집행을 위한 부서의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 시행 과정에서 유권 해석과 관련된 엄청난 문의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감당해야 되고요. 신고의 처리를 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 업무가 권익위에 주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기 위해선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업무 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인력과 부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서 이 법의 유권 해석과 신고의 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사 업무 등등과 관련된 인력과 부서의 정비를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권익위원회 책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권익위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을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